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정체성의 심리학 박성웅 지음 편행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지은이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에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자신의 길을 찾아 좌충우돌하였다. 공군 학사 장교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 교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다시 대학교 교직원으로 살다가 30이 되기 직전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자신의 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고민했던 시간은 자연스레 정체성 연구로 이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보다 쉽게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단계 정체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첫 작업으로 정체성의 심리학을 썼다. 나로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 이제 한국 사회는 정체성이라는 화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미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는 지난 수년간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의 제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출판계의 역대급 불황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세를 훌쩍 넘기며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다. 이보다 더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선언이 또 있으랴. 이보다 앞서 몇 년 전 한국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책은 미움받을 용기였다. 자신이 자신으로 살기 위해 부모 혹은 사회가 분칠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려놓은 배우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지은이 김수연은 20대 중반을 지나던 어느 날 밥을 먹다 불쑥 부모님께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김수연에게는 아마도 이 순간이 미움받을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더 높은 곳만을 향해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 이를 위해 가열차게 노력한 결과 실제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놨다. 한참을 그렇게 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니 문득 궁금해진다. 그런데 왜 나는 이토록 높은 곳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거지? 멋진 빌딩들이 들어서고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넘쳐나는데 왜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거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남들이 던져준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준 것이 바로 헬 조선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일 것이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빨리빨리 남들 사는 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하완이다. 하완은 더 늦기 전에 애써 무언가를 하지 않고
좀 쉬어가며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썼다. 이렇게까지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를 보면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한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가 LG전자에서 일했던 손은정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왜 사는지와 같은 질문에 이르자 사표를 내고 이제는 꽃집 수다 FAT를 열고 플로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다. 20살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으로 내노라 하는 금융 공기업에 취직, 24살에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퇴사 후 44개국 세계 일주를 다녀오고 늦가기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 꼬맹이 여행자 장영은은 여행을 통해 진짜 자신을 되찾고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항상 이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어려서부터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삶의 평범한 과정 속에서 충분히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학업 성적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는 데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할 때이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정체성이 꼭 직업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일 수도 있다.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에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은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자신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유명 인사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사회나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들도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정작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공부만 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상당 부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삶에 지쳐 쉬어가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기만 하다면 결국 가기로 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 셋째, 삶에 대한 지침,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꼭 자신이 원하는 것일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꼭 나쁜 결정인 것은 아니다. 자신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알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은 거절하고 어떤 일은 미뤄둘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 삶의 주인공은 어차피 자신일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선택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행복, 좌절과 슬픔, 모두 결국 각자가 감당할 몫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고 이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더 자신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체성이란 이런 과정을 자신의 삶에 심어 놓음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책임 또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내 인생의 큰 도를 찾아서.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중이었다. 이 전문가는 탁자 밑에서 항아리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는 큰 돌을 꺼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그는 항아리가 가득 찼는지 청중에게 물었다. 청중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탁자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꺼내 항아리에 채워 넣기 시작했다. 큰 돌들 사이로 조그만 자갈이 가득 차자 다시 항아리가 가득 찼는지 물었다. 대답 없는 청중들의 의심 섞인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모래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주전자를 꺼내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그가 청중들에게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노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시간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실험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간이 전혀 일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며 죽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정체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특히 더 마음에 드는 삶의 방식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착오가 많아도 큰 문제는 없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만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 은퇴할 때까지 보통 하루에 최소 8시간 일을 하는데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합쳐 셈을 해보면 우리 삶의 3분의 1은 일에 사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통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데 쓰이니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깨어있는 시간의 2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반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이 행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일을 몇 년 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일을 몇 년 해보는 식으로 살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늦어도 상관은 없다. 죽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죽는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허용된 시간은 24시간이고 남들과 비슷한 나이에 죽는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